여러분, 혹시 지옥철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꽉 찬 지하철 속에서 한치의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 혹은 서로 다른 목적지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이 무표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어 보면 이 단어 속에는 한국인의 특별한 삶의 방식과 강인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한 외국인이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경험하고 쓴 글이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처음 와서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 올라탄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 30분에 이미 지하철이 만원이었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효율적이었어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런 광경이 외국인의 눈에는 가히 경이로운 풍경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특히 한국인의 태도에서 놀라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붐비는 상황에서도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봤던 다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타기 위해 문 앞에서 밀치거나 심지어 싸우는 일도 흔한데 한국에서는 모두가 자연스럽게 줄을 섰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이 단순히 사회적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내재된 양심과 배려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줄을 서는 것이 꼭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닌데 마치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 듯 보였어요. 이건 단순히 교육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신념 같았습니다. 그가 특히 감동받은 점은 바로 노약자석에 대한 문화였습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피곤한 몸을 의자에 맡겼던 어느 날 노약자석 근처에 앉았다가 불편함을 느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다리가 노약자석이라는 걸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한 어르신께서 다가오셔서 괜찮으니 앉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단순히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던 거죠.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노약자석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봤고 그로 인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양심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 같았어요. 또한 그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국인의 표정에서 독특한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긍정적인 기운도 느껴졌어요. 그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짜증 섞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한국인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태도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 외국인이 본 한국의 지옥철 풍경은 단순히 혼잡한 대중교통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하루를 보여주는 작은 창문과도 같았죠. 한국의 아침 출근길은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자부심과 한국인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 존이 처음 경험한 한국의 지옥철은 단순히 붐비는 대중교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그 안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철학과 국민성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존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처음 지하철에 타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줄이 길어서 지하철을 두세 번 보내야 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새치기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장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의 성실함과 배려심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 전체의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특히 사람들 간의 이런 작은 배려가 지하철 문화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태도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인의 행동에서 배워야 할 점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또한 지하철에서 종종 연세가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자 어르신께서 정중히 고맙다고 인사하셨어요. 단순한 인사 같았지만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짓는 걸 보고 한국인의 배려가
정말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서는 노약자석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내 돈 내고 탔는데 왜 양보해야 하냐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배려가 기본적인 예의 아니냐고 다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갈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모두가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사회를 이루고 있었죠. 저는 한국인의 이런 태도가 단순히 사회적 규범 때문이 아니라 양심 깊은 곳에서 우러난 행동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편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또 다른 순간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지하철을 급히 타다가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방을 바로 주워주며 웃는 모습으로 그를 안심시켰어요. 모두가 바쁜 아침이었을 텐데도 그 작은 친절이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들이 그저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작은 친절과 배려를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 않지만 행동으로 배려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경험해본 어떤 문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특별함이었어요. 지옥철은 단순히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질서, 배려, 그리고 성실함을 목격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에서의 지옥철 경험은 제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질서한 환경에 익숙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었는지를 깨달았죠. 한국인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배려와 규칙 준수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에서 배운 점을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 널리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나라에서도 한국인처럼 질서를 지키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국민성이야말로 이 나라가 아시아의 선두국가로 자리 잡은 이유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 출근 이후 지하철을 타는 일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매일 아침 한국 사회의 철학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의 지하철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왜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여러 나라에서 경험했던 대중교통과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는 지하철이 단순히 불편한 교통수단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길고 정시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연되면 아무런 안내도 없고 승객들은 불평하거나 짜증을 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출발했어요. 그는 특히 지하철역에서의 편리한 시설과 안내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고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승객들을 배려해서 설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문화를 반영하는 공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지하철 안에서 자주 목격한 광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빌 때에도 노약자석은 항상 비워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노약자석에 앉은 젊은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심지어 노인이 다가와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노약자석이 비어있을 때조차 아무도 함부로 앉지 않더군요. 그 자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배려를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문화에 놀란 건 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국인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계단까지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고 이벤트라도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된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지.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보고 감탄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일찍 출근해야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거든. 저는 한국 지하철에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결국 한국인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그들의 성실함과 배려가 드러나는 거죠.